예를 들어 행동경제학이나 뇌과학과 같이 특정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함께 읽습니다. 이런 독서는 신토피컬 독서법이라고 하는데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해주지요. 그리고 한 권씩 독파해 가다 보면 도장 깨기 하는 것 같은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한 주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의 축적이 일어나야 하죠. 최소한 5권 정도는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이때 주석이나 참고문헌의 자료를 찾아다니면서 탐정놀이하듯 추적하다 보면 독서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웹문서의 하이퍼텍스트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접근을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방식이지요. 다만 적절한 시점에 중단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빠져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2권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독서 시간을 특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갑자기 주어진 짧은 시간,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라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을 펼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왜 2권일까요? 상황에 따라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깊이 있는 전문 서적을 읽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과 숙고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 2권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비록 가방이 무겁기는 하지만 총과 칼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군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지요. 사람마다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이 있어요. 도서관이나 카페일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서재가 되기도 하지요. 이때는 책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독서를 어디에서 하면 집중력이 발휘될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면 어디가 좋을까? 지하철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목적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함이죠. 이때는 딱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독서를 하게 된다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요. 스마트폰으로 내려야 할 곳까지의 예상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한 다음 독서를 시작한다면 내릴 곳을 놓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읽고 싶은 책이라면 미리 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도서관 같은 곳을 통해 책을 빌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딱 필요할 때 책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신간이나 전문 서적은 빌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책을 찜해놓거나 장바구니에 미리 넣어둡니다. 읽고 싶은 모든 책을 구매한다는 것은 비용과 공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 바로 구매하기보다 꼭 읽고 싶은 책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읽어봐야겠다 싶은 책들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구매를 해두세요. 일단 사놓게 되면 언젠가는 읽게 됩니다. 바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읽기도 하지요.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을 때 만년필과 플래그, 분류용 포스트잇을 옆에 둡니다. 특히 전문 서적을 읽을 때는 필수 아이템이죠.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 표시를 해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줄을 긋습니다. 물론 구매한 책에 한해서이지요. 만년필 중에서는 라미사파리 만년필의 청색 잉크는 밑줄 그을 때 부드럽고 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책을 다 읽으면 밑줄 친 내용을 에버노트,
일종의 메모장 같은 생산성 관리 앱에 입력합니다. 되새김하는 의미도 있고 다음에 특정 목적으로 인용을 할 때도 유용해요.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며 몸에 밴 기록하는 습관의 연장이지요. 에버노트가 좋은 점은 클라우드 기능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관 콘텐츠와 자체 검색 기능이 있어서 쉽게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번 책 서평을 쓰면서도 책의 내용을 되새기고 인용문을 찾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주었답니다.